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처음 뵙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멋있죠?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 이제 위상기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중등기하 수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3자사 1반, 3자사 2반, 2자사 1반 심화 수업과 중등기하 이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자사반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사실 앞에 선생님들께서 다 설명해 주셨던 부분들이어서 이제 좀 중복되지 않은 내용들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수학을 아이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실력이고 두 번째는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머님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실력을 키우는 것과 사고력을 키우는 것 뭐가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둘 다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포인트로 두고 이제 중학생들은 뭐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한 반에 같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이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들에서 부족한지를 좀 아이들마다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담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조금 알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외국 그 유학 준비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토플 시험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토플에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과목을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풀이 쓰는 거, 그리고 수업을 잘 듣는 거, 그리고 문제를 잘 읽는 거, 직접 설명하는 거, 스스로 생각하는 거. 사실 하나하나를 보면은 아이들이 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뭐 지금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 부분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관심이 없죠. 수학 공부에. 이제 아주 드물게 저같이 중학교 때부터 수학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물론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갖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 게임 좋아하고 아이돌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런 다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수학으로 돌리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좀 증폭을 시켜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이제 이 깊은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많이 집중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화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취미 활동이 조금 많아요.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악기 다루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목동 주변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어머님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이렇게 필라테스 하다가 만난 분, 이제 이렇게 제가 또 드럼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드럼 치다가 만난 어머님도 계시고 그러면 가끔씩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중간고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아이를 둔 어머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디 학교인지는 밝히진 않겠지만 중학교 때 이 학생은 늘 100점을 맞았대요. 근데 그 학교는 서술형이 없고 객관식만 있는 학교인데 문제가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선행도 수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어머님께서는 아 우리 아이가 잘하는구나. 고등학교 가서 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 학교가 어려운 고등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객관식에서 몇 개를 틀렸지? 6개, 5개인가 6개 아무튼 그 정도 틀리고 서술형에서 이제 감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당황스러우셔가지고 이제 필라테스 하면서 만난 어머님이신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 그러면 혹시 제가 학생을 한번 만나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그 문제들이 이제 고등학교 문제들이 뭐 고등학교마다 다 유형들이 다르겠죠? 근데 이번에 시험을 어렵진 않은데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조금씩 들어간 문제들을 내셨더라고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아이가 거기서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기하가 조금 살짝 결합된 문제, 뭐 외심,
뭐 삼각형의 외심이 조금 결합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틀리고, 또 서술형을 아이가 그 전에 안 해보다 보니까 서술형에서 감점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60점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충격을 이제 먹으신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 어머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행도 많이 하지만 막상 고등학교 가면은 얘가 중학교 때 뭐 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제 저도 고민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네. 어, 삼각형이 뭔가요? 삼각형. 네. 너무 마음속으로 대답을 지금 잘해주고 계신데, 보통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삼각형이 뭐야? 그러면은 이제 하수의 답변은 세모요. 그래요. 세모. 삼각형 세모. 하수. 유치원생. 그리고 이제 조금 배웠다. 이제 중수 아이들은 세 변이 있고 세 각이 있는 도형이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이제 고수. 이제 이게 정답은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삼각형이라는 거는. 혹시 제가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 보시겠어요? 우리 자녀분들에게. 네,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 또 싸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기본 개념 수업을 할 때, 아니 이름은 삼각형인데 왜 삼각형의 뜻은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일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랑 이제 토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글쎄요, 뭐 실수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뭐 영어에서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삼각형이 영어로도 트라이앵글이잖아요. 세 각. 그 왜 이름을 삼변형이라고 짓지 않고 삼각형이라고 지었을까요? 네, 맞아요. 삼각형의 가장 큰 성질이 각이 3개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들을 지을 때, 이제 수학 용어들을 지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그러니까 반석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문제 푸는 방법들을 이제 실력으로 쌓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과 또 보충을 통해서 또 클리닉을 통해서 연습을 시키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네,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동기부여.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중요하겠지만, 공부하는 방법들도 중요하겠지만, 학생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생각이 있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기부여는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호기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보통 어른들은 동기부여를 미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게 되잖아요. 나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동기부여를 하지만, 아이들은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동기부여를 하기가 지금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선행을 하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지금 못할로 이걸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의 정의, 그런 걸 왜 외워야 돼? 고등학교 가면은 뭐 삼각형을 쓰는 걸 시험을 내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저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이제 유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경험했던 뭐 영재교 입시도 했고 과고 입시도 했고, 또 이제 재수생들도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호기심을 주고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보다는 아이들마다 이렇게 성향이 다, 어머 부담스러워라. 네, 아이들마다 이제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 동기가 없어서 그냥 이제 하라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공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뭐 글씨를 잘 쓴다던가, 뭐 풀이 과정 쓰는 걸 스스로 이제 잘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이렇게 잘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학생들하고 이제 제가 학생들이 좀 많아서 매번 상담은 못하고 한 2, 3주에 한 번씩은 1대1 상담을 꼭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한 명의 친구랑 상담을 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인데 이 학생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좀 정신줄을 놨어요. 그러니까 숙제도 지금 이틀째 안 해가지고 오고 그래서 매번 혼나는데 또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학생을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야? 너 학원 옮길래? 이렇게 이제 실제로 옮기라는 말은 아닌데 옮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아니면은 선생님이라도 좀 바꿔볼래? 너 이거 너무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이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지 못해서 저는 옮길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제 자랑하는 거 맞아요. 네, 제 자랑하는 거 맞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어,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한테 너 안 되겠다. 너 다음 시간에 숙제를 안 해가지고 오면 선생님을 바꿔야겠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좀 순수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꼭 숙제를 잘 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학생들은 특히 지금 이제 보니까 또 어린 아이를 가지신 어머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예측할 수 없잖아요. 막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또 들어가는 도중에 다르고 매번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번 아이들의 상태를 좀 체크하고 그때그때 조금 동기부여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모든 걸 다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중요한 부분들은 학부모님과도 이런 부분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네. 자, 그래서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업은 이제 이렇게 2학년과 3학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는 이제 여름 특강을 열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정규 수업이 아니더라도 저 이제 이호준 선생님의 수업을 조금 경험시켜주고 싶으시면은 네, 수상 특강과 또 중등기하 특강이 네, 이번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